이제 진짜 기본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성을 유지하는 기본. 인간성을 유지하는 기본이 무너질 때 멸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면 멸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게 취미고, 그러니까 살인이 재미고, 기본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살인은 재미고, 그 다음에 부모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 그러니까, 왜 지금도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대들어서 선생님 뭐랄까, 자존심, 위신을 죽이면 비난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박수를 받죠. 영웅이 되잖아. 이야, 새끼. 대단하네? 박수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게 선생님을 밟으면 영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를 죽이면, 강인한 놈. 야, 역시 넌 강해. 영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게 영광이 됩니다. 존속살인이라고 하죠. 존속살인이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은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 이런 세상, 이 세상,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사람 모습이 딱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 전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 이랬다고.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했습니다.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해.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짐승에 비유하지 마십시오. 짐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합니다. 훨씬 더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악해지면. 어쨌든 저거예요. 인간의 기본이 무너질 때 멸망이 와요. 그 가장 직관적인 예가 딱 두 개야. 살인이 재미가 될 때. 지금 모든 미디어들 보세요. 살인이 어떻습니까? 살인이 죄라고 느껴져? 죄라고 느끼게 해? 이 인식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으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걸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살인을 하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범죄자의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살인할 때 죄책감 느끼는 범죄자 최근에 본 적 있어요? 뭐 있기야 있겠지, 어딘가에는.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사이코틱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틱하다는 게 뭐냐면 살인을 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캐릭터를 보여줘요. 뭐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지만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 살인을 하는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인하는 사람, 살인하는 존재 별로 없습니다. 살인이 재미가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봐도 알잖아요. 사람은 미디어에서 보여준 대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에서 보여준 대로 사람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류를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은 미디어입니다. 인류를 학습시키는 최고의 선생님이 미디어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미디어에 나라도 하겠다. 이건 악의 세력을 떠나서 조금만 머리 쓰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미디어에 투자 안 하고서는 그건 바보야, 바보. 야, 만약에 내가 과자 사장인데 과자를 아이들한테 팔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거는 무능한 사장이죠. 여러분들이 과자를 판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팔 생각을 하지 않아. 그거 멍청한 거죠. 마찬가지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면서 미디어와 연예 사업을 등한시한다?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그건 바보야, 바보.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면 멸망이 온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기 전 단계가 또 있잖아. 어쨌든 항상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세 번째 물어볼 때부터 세 번째 영향을 받을 때부터 감정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세 번째 꼬집을 때 짜증이 나요. 처음 꼬집을 때는 놀라고, 두 번째 꼬집을 때는 뭐 타협이나 뭐 주장과 뭔가를 하지만 세 번째 꼬집으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요. 그게 사람의 흐름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도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 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왜냐면 처음에 스쳐 지나가고 두 번째 올 때는 뭔가 목적이 있는가 싶다가 세 번째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은 우연이고 두 번째는 인연인가 할 때 세 번째는 필연인가 보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작업할 때도 처음 첫 번, 두 번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세 번째 만남에 공을 들이면 뭐 이런 효과가 또 높고, 하여튼 어떤 대부분 세 번 정도의 흐름을 거쳐 가거든. 그 중에 하나가 기준을 가지니까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는 게 멸망이다. 그럼 그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 사회의 기본. 사회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어, 이게 사회의 기본이 뭐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사회의 기본. 어, 이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사법부가 무너질 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죠,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정의 말고, 사회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증거 있고 증인이 있는데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범인이 맞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범인이 맞아.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 증기도 있고 증인이 있는데 나라에서 죄가 없다고 풀어줍니다. 이게 만연해질 때, 지금 거의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있고 막 하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이건 사회의 기본이니까 사회에 대해서 약간은 알아야죠. 사회에 대해서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학교 졸업했잖아. 이거는 나오잖아. 사법부 독립. 그 저기 사법부는 뭐야, 그 독립, 그 뭐야, 그 뭐야,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불가침? 아니다. 독립. 그래서 이건 알겠지. 그래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알겠지? 사법부는 한마디로 판사는 누구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법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재판을 내릴 때 그게 저 독립인데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래서 사법부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그 어떤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법부의 재판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비님이 저 말을 들으면서 옛날에 생각한 게 있어. 그래, 사법부 독립 좋다 이거야. 근데 사법부가 부패하면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견제와 균형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한 곳이 독립되게 되면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 해가지고 뭐 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 까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사법부는 독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 사법부 독립 좋아 좋은 취지야 뭐 여러 뭐 억울하게 근데 저 전제는 항상 아비님 전제를 생각한다 그랬잖아. 저 전제는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법을 존중하는 사람일 때 가능한 거예요. 전제가 모두 법을 존중하는 사람일 때 모두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일 때 법대로 판결을 하겠죠. 독립돼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바꿔 생각해봐요. 만약에 사법부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아니면 검찰총장이 내 사위고, 뭐 또 뭐 법에 법 무슨 거기 뭐 12명 그 중에 하나가 뭐 내 친구고,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고, 아니면 그래서 모든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겠냐? 정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오지만 글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아비님은 예전에 사법부가 말 그대로 만약에 한 사회가 끝을 보려면 사회가 끝나려면 말입니다. 한 사회가 끝나려면 이제 사회의 멸망이라 그랬잖아. 사회의 멸망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뭐 인류의 멸망은 인간성이 기본이 파괴되면 온다고 치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전에 사회의 멸망이 와야 되거든. 그럼 사회의 멸망은 언제 생길까? 그랬을 때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정치가 부패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부패하고 교육이 부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긴 해.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사법부가 부패하지 않는다면 모두 제자리를 돌아갑니다. 왜?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기준을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도 된다. 이 기준대로만 살면 이 기준이 여러분들을 모든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이야. 거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 기준은. 바꿔 얘기하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사법부가 기준을, 이 사회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기준을 분명히 붙들어주고 있으면 그 사회는 살아납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번영해도 사법부가 부패돼 있으면 그 사회는 급속도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법부를 부패시키는 게 가장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참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사법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응급환자고, 내 앞에서 사람이 직접 죽고, 막 피가 터지고, 막 이런 거를 직접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싫어하게끔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옆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느낌을 잘 못 느끼겠지만 실제로 생명이 죽어가고 살아가는 것에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명이 싫어하게끔 생명을 저주하게끔 만든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 않아. 약해. 그래서 한 평범한 의사를 생명을 싫어하도록 만든다고 해봐봐. 그럼 그게 성공했다고 해도, 여러분, 모수는
이게 죽음의 그 시작은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무 죄책감이 심해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은 약해요. 이거는 신의 여부와 관계없어. 그래서 법을 직접 수호하고 어쨌든 정의라는 이름을 늘 달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아니, 내가 판결한 걸로 그 사람이 사형대에 가고 내가 판결한 걸로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난다니까.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법을 싫어하라고, 법을 부정하라고 만드는 작업은 몇백 년이 걸립니다. 몇십 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걸리는데 해내기만 한다면 끝나는 거야.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뭐 이 반지 하나 갖다가 그렇게 하기, 그래서 이 반지를 파괴하면 여러 사람 좋을 텐데 그게 쉽냐? 그게 쉬워? 반지를 파괴한다는 게 뭐 도끼질을 해도 안 깨지잖아. 이거를 차라리 없애는 게 더 좋은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사우루스 뭐 하여튼 거기에 가서 거기 본거지에 있는 용암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프로도라는 한 주인공이 그 반지를 들고 이제 그거를 용암에 빠뜨리러 가는 여정을 그리잖아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냐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잖아. 영화 내내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번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또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해낼 수만 있다면, 해내기만 하면 영화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용암에 빠뜨리고 영화가 끝나잖아.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는 거야. 물론 현실은 반대이긴 합니다만. 그래, 항상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 그 기준이네요, 이것도. 사람도 아무리 육체가 손상되고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갔더라도 이 심령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영혼이죠. 이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다 멀쩡해도 내 심령이 상하면,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는 것은 깊은 영혼의 가책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큰 균열일 수도 있고, 그런 균열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은 결국 시름시름 알아서 죽게 되거든. 그 기준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기준은 법입니다. 법이 무너질 때 그 사회는 끝나요. 그럼 그 사회가 끝나고 나면, 근데 이제 슬픈 소식은 또 뭐냐면 법이 끝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법이 끝나는 데는, 그래서 미국 역사가 200년인데 20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제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사 한두 명이야.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현직에 일하는 의사들 전원을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두 생명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작업은 당연히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그걸 해내고 나면 사회의 죽음부터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기까지의 시간은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거기까지가 힘든 거야. 뭐 프로도가 반지의 제왕 그 반지를 가지고 용암에 빠뜨리기까지는 3부작에 걸쳐서까지 길게 시작이 진행되지만, 뭐 그 영화를 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만 그거를 반지를 깨트리고 영화 끝나기까지는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의 기본이 끝나는 날 멸망까지는 한순간이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순간이란 건 길게 잡아봐야 한 2, 30년? 짧아봐야 10년? 15년?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어림짐작이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어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졌어. 그렇게 할 때 내 목적이 나 잘나는 영광이 아니라 이걸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이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글로벌이니까 움직이는 데는 오래 걸려도 10년, 15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이 봐야 20년. 진짜 길게 봐야 30년이거든? 진짜 길게 봐서. 그거는 거의, 그래서 지금 야비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 우리는 예언가가 아니야. 그리고 예언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배우게 있는 게 뭐예요? 맥이잖아. 과거와 현재에 기대어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흐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럼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는 걸 보시면 돼요.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볼 수 있거든.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해. 여러분들이 열받는 사건 나오면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한 곳만 무너져서 안 되지.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열받게 하는 기사들. 뭐 흔하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개고생하면서 수십 명의 희생을 치러가면서 한 범죄자를 잡아서 뭐 돈 많은 범죄자라고 칩시다. 뭐 끔찍한 범죄자들이야. 뭐 그런 범죄들은 뭐 받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억울한 거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증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범인이 맞아. 누가 봐도 범인이 맞아. 누가 봐도 범인이 맞고 본인이 자백도 했어. 본인이 자백도 했다고. 자, 이거는 이게 증거와 증인과 자백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어, 하나님밖에 못 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조합시키는 게 법이 뭐 검사들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증인과 증거와 그러니까 목격자라고 하죠. 목격자와 증거, 명백한 증거와 자백. 사실은 자백만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석방된 거야. 이러면 기본이 완벽하게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런 적은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부패했던 때가 한둘이야? 그럴 때마다 사회가 끝난다고? 아비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아유, 그렇게 따지자면 한 나라의 역사야, 역사. 그거는 지금은 법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내가 신이래. 그래서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때 말입니다. 네, 지금 흐름이 있어서 인사는 못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증거와 증인이 있어. 그리고 자백까지 했어. 그런데 무죄가 됐어. 그것도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솔직히 사실 사람이라는 건 이 50명이 있으면 여러분 민주주의의 한계가 여러분들이 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거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 시간에 많이 써봤지? 뭐 저 다수결의 원칙을 물어보는 시험 질문들이 많았을 겁니다.
단골 손님이죠. 지금도 뭐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뭐 저거를 피해가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는 민주주의의 한계가 뭐냐면 민주주의도 독재가 가능해요. 민주주의, 이거 사실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민주주의도 사실은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51명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쭉 얘기해 줄게. 아니. 100명의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100명의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100명을 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 51명만 설득하면 돼요. 그럼 되잖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뭐야? 다수의 사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51명이 산으로 가재. 49명이 바다로 가자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죠? 51명이 그럼 산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51명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51명을 산으로 가게 결정시키기 위해서는 26명만 설득하면 됩니다. 26명만 설득하면 돼요. 그죠? 26명만 설득하면 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뭐냐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각 민주주의 정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패턴들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좁혀가면 이게 의회가 되는 겁니다. 100명이 국민이고 26명만 설득하면 돼요. 자, 그럼 26명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26명 맞지? 13명. 그 몇 명이니? 14명? 14명인가? 이 27명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짝수이니까 헷갈린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상관없어. 14명. 딱 안 떨어지네. 어쨌든 상관없어. 무슨 뜻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14명만 설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회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의회예요. 근데 이 14명을 그래서 100명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솔직히 저 14명도 많아. 여러분 학교 생활 해봤잖아. 학교 생활에 실제적인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3, 4명이에요. 뭐 일진들, 아니면 뭐 소위 뭐 무슨 드라마처럼 뭐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그룹, 이런 거지. 각 단체에, 각 집단에 소수, 4명. 그러니까 저 3, 4명의 아이들로, 그리고 저 3, 4명의 아이들과 그 3, 4명을 둘러싼 한 7명 정도?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사실은 독재가 가능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로울 뿐이죠. 근데 이 사법부라는 존재가 그래서 사법부가 어떤 존재냐면 가장 강한데 내 편을 안 드는 그런 거야, 일종의. 그래서 사법부 사람들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거의 모든 독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언가 자유가 더 보장되고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기준이 무너지면 똑같은 독재의 형태가 된다는 그것이 이제 이분도 얘기하시고 뭐 건국의 아버지들 하면 여러분 들었던 그거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아직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도 독재가 가능해요. 독재가 가능하고 그런데 다만 그 독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독재가 안 되도록 막는 존재가 누구였다고? 기준. 여러분 지금 언제든 죽는 거 가능하잖아. 솔직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셨거든. 여러분들이 그 신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물론, 악의 세력이 속이게 한 거죠. 죽으면 편안할 거야. 살아봐야 고생이잖아. 이러면서 속았을 뿐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오늘 이 순간도 죽을까, 살릴까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가진 존재는 여러분들 뿐입니다. 사람뿐이에요. 어느 정도의 신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날라댕기고 레이저 쏘고 지진 일으키고 이런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여러분 어벤져스의 토르가 신처럼 느껴져? 어벤져스의 토르가 번개 쏘고 망치질하고 벼락 떨어뜨리는데 여러분들 보기엔 그게 신처럼 느껴져? 그게 신이라는 존재처럼 느껴지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액션물을 봐서 신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줄 알겠지만 능력은 지혜 앞에 굴복합니다. 전기 못 쓰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망치 못 쓰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애초에 토르가 쓸 수 있는 힘 자체를 끊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가둬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은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신은 지혜자, 원래 현자 이런 모든 것들, 마법사 이런 존재들은 장풍을 쏘고 불을 뿜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마법사들은 현자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죽을지 살릴지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을 수 있고, 이 순간도 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죠. 다만 죽는 게 더 무서우니까 공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고통과 공포가 무서우니까 못 죽고 있는 거지.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비님 말씀드리잖아. 아비님이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 그 기준 때문에 죽지 못하도록. 사실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지 못하게 결정하는 건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말로 자식 때문에 견뎠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이 애도 죽으니까 내 죽는 거야 상관없지만 얘는 뭔 죄야?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흔하지만 고귀한 예죠. 그렇죠.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지 뻔히 아는데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고서는 내가 함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엄마 불쌍해서. 그래서 실제로 엄마 돌아가시면 죽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나도 죽을 거라고. 그때는 내 죽음 때문에 슬퍼할 사람 없으니까 그때 죽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각오나
그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안 죽게 되고 안 죽는 선택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없애겠죠? 그러면 사회가 죽도록 만들려면 사회의 기준을 무너뜨리겠죠. 그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곧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리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사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가 사회의 기준이에요. 사회의 기준이고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사회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글로벌하게 일어날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삐님이 설마 그런 날이 있을까? 한 나라가 부패하고 망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죠? 한 나라가 뭐 부패하고 그런 거야. 뭐 이 지구 역사상 늘 있었던 일이지. 그런데 전 세계가 동시에 그렇게 될 날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아비님이 지금 저 13명, 14명 얘기한 이유는 전 세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동시에 그렇게 진짜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진들이 부패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비님의 글로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00여 개, 300여 개, 400여 개의 나라가 지금 몇 나라인지도 모르겠다. 300나라 될 거야. 어쩌면 등록된 것만. 300나라의 국가가 동시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 말씀드렸죠? 아까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이 얘기 나왔구나. 이 얘기 하려고. 300개의 나라가 있다면 300개의 나라가 동시에 그렇게 왁자지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순 없어요. 악의 세력도 이제 악의 세력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진 3, 4명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3개, 4개의 나라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딸려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인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 또 유럽과 그래서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직결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죠. 왜? 못 느끼게 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아? 미국의 얘기와 나의 나라는, 미국의 정치 얘기와 여러분들의 인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면서, 유럽에서 만든 명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그렇게 직결돼 있지?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많은 영화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직결돼 있지? 왜 그렇게 미드와 명품은 여러분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걸까? 직결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이어주고, 매칭시켜주고, 소위와 직결되게 하고, 유럽에서 유행하는 명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갑을 열도록까지 직결되게 해주면서 왜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는 여러분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걸까? 말이 안 되죠. 정치는 무관한데 미드는 너무 근접해 있죠, 문화가. 지금은 미국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물건은 우리나라에서도 팔려요. 그래서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곧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구가 왜 일어나는데? 직구가 이제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틀어막다가 이제 못 막아서 터지는 거예요. 경제가 이어지는데 정치가 이어지는 게 관계가 없다고? 누가 그래? 정치와 경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치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나라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중요하지. 솔직히 우리가 뭐 명품병 못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주류 소비층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미드가 유행이 어떻게 되고 말고는 솔직히 크게
관계는 없죠. 다만 근데 정치는 여러분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래서 아비님이 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비님이 알고 있는 이 얘기까지가 나와야 되나? 나와야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알려드려요. 최악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도 아니지 뭐. 어쨌든 기준을 가지세요. 아비님이 기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일단 세상을 바라보세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껍적껍적한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아비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해 나가세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엔 돌아오겠지만 돌아오더라도 좀 알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미국에는 어쨌든 자유가 없어질 겁니다. 미국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은 헌법이에요. 헌법. 미국의 기준. 앞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미국의 헌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다. 사회가. 왜? 자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 옵니까? 헌법에서 나옵니다. 이 헌법이 뭐냐면 법이 기준이면 헌법은 기준 중에 기준이에요. 코어 중에 코어야. 5대 영양소를 중에 5대 영양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사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글로벌하게 진행된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이해했죠? 공산주의는 그냥 죽여버리는 걸로. 왜냐면 거기는 뭐 자유가 뭐 없잖아. 그냥 거긴 법이 없으니까. 거기는 힘이 법이니까 뭐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뭐 몰아주고 반대 세력 싹 죽여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뭐 부패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거기는 힘의 원리고. 민주주의는 법이란 말이야. 법. 민주주의는 모든 자유는 헌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헌법에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조차 그런 자유조차 모두가 헌법에서 나옵니다. 왜? 이 헌법을 중심으로 법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흐름들이 왔었고 이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맥은 알고 있지만 이건 이제 알고 있지만 그 흐름은 알지만 이게 딱 언제 끝날지는 늘 더듬이를 세우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미드조차도 어디서 끝날지 감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거라는 거는 뭐 좀 시즌 1, 2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만 진행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그러면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건 모르겠어.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헌법을 무너뜨리는 쪽 거기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다의 기준을 가졌어. 그러면 이제 악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살고 살리다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살고 살리다가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은 다시 죽은 상태가 되니까. 이미 살아 있어도. 여러분들은 살고 살리다를 기준으로 사는 한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는 기준을 놓친다. 그러면 이미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예전의 삶처럼. 살고 살리다가 없었을 때의 삶을 생각해봐. 살아있는 게 아니었잖아.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내일을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힘겹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살고 살리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 신은 계시니까. 신이 살고 살려고 하셨다. 그런데 산다. 왜 사는지 몰라도 산다. 그 기준을 살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살게 될 겁니다. 그냥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게 될 겁니다. 그 의미를 신께서 완성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 됩니다. 살고 살리기 위해서. 그 기준을 연락에 무너뜨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모두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에서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악함. 사악함은 귀신이 나거나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사악한 건 악마가 나와서 으아 하는 게 아니다. 사악함은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악함이라는 존재들은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기준을 무너뜨리면 알아서 죽으니까. 아니, 가장 빨리 죽으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죽으니까. 대충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그 약간 어렵겠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이해는 안 돼도 그냥 그 맥만 살면 돼요. 이거는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맥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 기준은 법이다. 그러면 그 법이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증거와 증인과 자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백까지는 없어도 돼, 솔직히. 이 자백은 빼도 돼. 왜냐면 죄가 성립하는 건 끝까지 부인하는 범죄도 있어요. 끝까지 부인하는, 이번에 그 한 아이를 때려 죽인 그 엄마처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끝까지 부인해? 끝까지 부인해야 감형되거든. 그래서 자백은 없어도 죄는 성립돼요. 그래서 증거와 증인이 있을 때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무죄가 될 때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사법부에서 그거를 범죄로 봐주지 않을 때 그것도 일반 범죄가 아니라 그 일반 범죄야 뭐 이상한 어쨌든 판사도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비니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가장 중추적인 얘기. 헌법이잖아요. 헌법. 헌법은 중심 중에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중심 중에 중심의 기준이에요.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살인이 재미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설령 그게 가장 재미있을지라도. 여러분 살인을 왜 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살인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에서 하는 게 뭡니까? 맨날 잡아 죽이는 거잖아. 솔직히 상대방 죽일 때 제일 재밌어요.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경쟁 없고 살인 없는 게임이 어딨어? 솔직히 가상의 캐릭터니까 상관없다. 가상이건 어쨌든 아빈이 말하는 건 킬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력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건 아니면 실제로 스킬을 써서 죽이건 뭐가 다릅니까? 어쨌든 킬링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킬링은 가장 재미있는 것이라는 거. 사람은 약하고 자극을 좋아합니다. 부정할 필요 없어요. 솔직함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킬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헌법이 금지하고 있어서입니다. 헌법이 금지라니요? 사실 헌법이 금지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헌법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로 선택하는가 예요. 그래서 헌법은 뭐라고 하냐면 살인은 물론 아비님 버전 통역을 해주면 살인은 제일 재미있는 것일 수 있다.
왜? 인간에게는 본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헌법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사람은 살인을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규정하는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는 존재,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택한다. 이걸 규정하는 거예요, 헌법이.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라는 것까지 규정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아닌 취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처벌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 15년 왜 처벌합니까? 그 처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비님 말씀드렸죠? 신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없다고. 근데 왜 제가 살인을 했다고 15년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왜 내가 여러분 살인자들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판결할 때 다들 수긍하는 게 아니야. 다들 달려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1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근데 왜 나는 고작 10명 죽였다고 해서 120년을 실제로는 120년 받았지만 어쨌든 나는 왜 10년씩이나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법은 이래요. 우리의 법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으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근거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다. 자, 그럼 기준이 뭡니까? 우리 법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악으로 정하고 있다. 가 기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 기준을 바꿀 수 있으면 이 기준을 바꾸면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을 목욕실에 넣고 가스로 다 죽여버리는 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밑에 무슨 법이 달리냐면 단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므로 짐승처럼 처분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길게 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정의한다. 단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게 600만이 죽을 수 있는 거. 사실 청소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처분한 것 뿐입니다. 법이 이런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조금 또 갖고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가 멸망한다. 사회가 끝난다. 사회가 죽는다. 기준이 무너졌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얘기 왜 하는지 조금만 감이 오시나요? 부정부패, 그것도 대통령은 여러분 약간 이제 배운
헌법. 자, 헌법이 기준이라 그랬죠. 자, 헌법이 가장 중추적인 기준이야.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뭐냐? 대통령이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뭐라고, 여러분 대통령을 뭐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특히 미국, 원래 대통령이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은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헌법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비님 같은 사람인 거죠.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을 아비님은 지켜내야 해. 온갖 궤변과 온갖 악의적인 어떤 이 살고 살리다를 비틀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서 이 살고 살리다는 기준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아비님은 이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을 지켜냅니다.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궤변과 논리와 공격과 해서 지켜낼 거예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거고. 일종의 아비님은 살고 살리다의 대통령인 거지. 대통령은 무언가 그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물론 본의 아니게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낸 수호자야. 수호천사라고. 일종의. 근데 그 대통령이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다고.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라는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있다고요. 이거는 뭐 더 갈 필요도 없어. 근데 사법부에서 받아들여 주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비님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여러분 요즘 범죄 드라마 많잖아. 그래서 범죄 드라마 보면서 사실 아비님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제일 열받는 장면들 베스트를 꼽으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범인이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나서 증거와 증언을 다 수집했는데 이제 증언자들은 막 죽어 나가지. 뭐 흔한 예야. 그리고 증거도 막 소멸돼 나가고. 그렇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 기소해가지고 드디어 딱 했는데 헌법에서 기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증거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증언들을 무효 처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시켜버리는 겁니다. 기소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놈이 그 재벌 엄청난 어떤 재벌이라고 좀 하기 그렇다. 어쨌든 그 엄청난 존재가 씩 웃으면서 고생했어? 이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장면에 열받을 겁니다. 분노할 거예요. 딱 그 일인 거예요, 지금 딱 그 일인 겁니다. 그것도 이거는 범죄니까 드라마로 취급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이거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에 관계된 거라고, 헌법. 그러니까 이거는 일개의 영향력 있는 사람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아비님 기준에서는 끝이라고 봐요. 아비님 기준에서는 이 명백한 이거는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역사는 흔하도록 많아. 아비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헌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야. 증거와 증언이
기각됐습니다. 범죄로 봐주질 않아요. 잘했대. 그게 애국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애국이래.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애국하면 되겠네. 모두가 애국하자는 얘기예요. 모두가 애국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악을. 그러니까 사악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악함이 애국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실 그 이후로 나비님이 미국 기사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뭐 누가 배신하고 이랬던 것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끝입니다. 아비님 기준에서는 끝이에요. 이제 일진,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중에 영향력 있는 나라들 중에 나라가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아비님 기준에서는 끝이고, 사악함이 애국이래요. 그럼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악함이 애국이래. 그러면 모두들 이제 애국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섭진 않지만 뭐 언제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던 일이라 무섭진 않아요. 뭐 그래봤자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고 뭐 여러분들이 할 것도 정해져 있어요. 아비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무서우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아직도 뭐 무서움을 사실 느끼지 못하겠지. 하지만 무서움이 닥쳤을 땐 이미 늦으니까. 그냥 각자 할 일을, 여러분들 할 일,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비님 뭐 살고 살리는 일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 되고, 살고 살리다. 뭐 딱히 여러분들도 할 거 없어. 그냥 살고 살리다 하면 돼요. 우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대한 내 자신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애쓰다가 죽읍시다. 우린 그것만 하면 돼. 뭐 큰 거 할 필요 없어.